반갑습니다. 인생 칼럼 상담 이야기 스토리텔러 써입니다. 오늘은 6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성인 아이에 대한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핍증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고 쓰고 있지요. 유명한 상담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이드도 정신분석으로 유명하고, 또 애들러도 그의 또 제자 융도, 프로이드 제자인 융도, 또 그 목표 지향성인 애들러도 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종의 무의식이라든가 또 과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중에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 성인 아이에 관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신랑이 굉장히 집착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방 하나를 마련하더니만 방에 그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를 온 사면벽에 가득 채워놓도록 그렇게 꾸며놓고, 이 돈만 생기면은 장난감 자동차를 사재기는 거예요. 때에 따라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돈을 못 벌어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거 정말 미쳤나? 얘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거기다 시간을 다 뺏기고, 거기다 돈을 다 바치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 이게 정말 내가 얘기하고 살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몰래 몇 개씩 빼내면 곧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놔두고 불평불만이 많지만 지켜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대표적인 성인 아이의 현상입니다. 어릴 때 욕구가 충족이 못하고 결핍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나 해야 했던 그 정서들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과 그 결핍증을 해소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해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해소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놀이기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선생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만일 치료되지 못하고 고쳐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세월이 길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그 집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애정 결핍이나 욕구 결핍이나 미충족이나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참고 살다가 나중에 커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성인 아이지요. 성인 아이의 현상은 다양하게 각 사람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 옛날에 보면 애 어른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딸로 태어났거나 집안의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해야만 되는 그 환경과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큰 아이가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큰 아이도 다른 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의 애정을 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집안의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지지나 지원이 없이 자기 동생들을 살펴야 되는 환경에서 본의 아니게 부모가 되듯이 애 어른이 되어서 동생들을 살피거나 또 그 희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열에 한 6, 7명은 거의 성인아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나면 커서 이제 욕구 충족을 해보려고 하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분출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했는데 동생들은 잘 커가지고 그 과정을 말은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움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형제도 뭣도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고 혼자 슬피우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애로움 가운데 지내는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 아이를 다 충족을 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위로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생들이라도 그 언니나 또 큰 사람들이 희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면서 인정을 하고 수고했다 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으면 함께 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울고 자기가 처했던 행편 때문에 울고 마음감이 교차되는 눈물을 한없이 펑펑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편이 어떠합니까? 좀 더 안정된 환경에 있어서 욕구를 좀 채워가고 애정이 좀 채워지면서 살면 다행이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그런 행편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행편에 혹시라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안아주고 한 사람이라도 말뚝마 대주고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로한다 하면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고 이런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보완이 되고 그러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밝아져서 좋고 사회도 밝아져서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혹여라도 우리 가까이서 우리 안팎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성인 아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옆에 외롭지 않도록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좋은 그런 해소를 통해서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신앙이 좋은 모토가 되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잘 해결하셔서 좋은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